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종목은 두산퓨어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336260입니다. 자, 두산퓨어셀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 자체가 지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 장초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수급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산퓨어셀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수소 관련 인프라, 연료전지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오늘 조정 원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기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받은 두산퓨어셀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은, 오늘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상승 추세 자체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시장에서 한 주 동안 두산퓨어셀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순매수 상위 종목 5위를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인데,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연료를 한 발전, 전기 발생 장치, 그리고 분산 발전 용도로 연료 전지가 수소 경제의 중심이다. 이 기업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전력 발전의 연료전지 비중이 확대가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업에 대한 그런 매력도, 이 기업의 뭐 악재 같은 거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대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한 이쯤부터 제가 주가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산의 그런 두산중공업의 지분 증여를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진행했던 부분들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려 왔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 두산에서 두산퓨어셀 지분을 19%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10% 정도만 매각이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억 원 가량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2천억 원 가량만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블록딜을 진행을 할 때 주가가 시간외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사를 보면은 계획했던 물량을 전부 처분하지 못한 상황인데, 두산퓨어셀의 블록딜이 추가로 진행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무작정 주가를 크게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자, 이 지분을 전부 다 팔지 못했던 배경은 12월에 예정된 두산퓨어셀의 유상증자 발행가인 34,200원과 비교를 할 때 가격 매력이 크게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 당시에 보면은 뭐 크게 매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유상증자를, 주가를 좀 살펴보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블록딜 가격도 뭐 이 부분, 이 근방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그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주가가 외국인들의 부각을 좀 받으면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업성의 변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이후
3개월 이후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를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록델이 진행이 됐었던 그런 원인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그룹에서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식 지분이 은행 담보로 대출이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각을 하고 증여세를 마련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블록딜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딜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업에서 두산이 이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블록딜을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의 지분도 매수 수급도 판단을 해보시면서 관련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업의 포인트로 매매 포인트로 메모를 좀 해두시고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세 지금 보면은 한 22평선에서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지금 3개월인 시간 여기 이때 이후에 3개월 이후에 블록딜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개월 이내 이 안에는 이 기간 이후 3개월 안에는 블록딜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2월에는 유상증자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부각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뭐 나중에 매매를 진행을 하겠어. 라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블록딜 이후에 충분히 그때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